2010년대부터는 국산 미사일인 천궁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천궁2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방공망이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는 첨단 방공망을 운용하는 중저고도는 천궁1, 2, 그 다음에 고고도는 LSAM.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되는 나라가 드물죠. 이제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준 안에 들어간 수준입니다. 진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같은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방공망 체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망도 이제 고도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저고도 방공망은 낮은 고도를 방어하는 체계, 주로 헬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저공 비행하는 또 순항 미사일 이런 거 요격하는 경우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궁이라든가 비호복합, 천마 정도까지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고도 방공망은 전투기라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 이 정도 영역에서 오는 어떤 위협들을 요격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천궁이라든가 이번에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미국의 패트리엇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패트리엇 같은 경우는 고고도까지 커버를 하죠. 요즘은 이제 중고고도는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고고도 방공망은 40km의 높은 고도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의 사드나 이지스의 그 BMD 체계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LSAM이 이제 개발 완료 양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중에 있는 LSAM 요게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받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한국형 사드 LSAM으로 보면 되나요? 사드와 뭐 똑같지는 않아도 가깝다고 볼 수가, 어느 정도 비교는 될 수 있는 그런 무기죠. 고도 40에서 60km에서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탄두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LSAM은 2024년 말에 개발 완료했고, 올해부터 양산 시작돼서 2027년경에 실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LSAM 배치하고 나면은 중저고도는 천궁1, 2, 그 다음에 고고도는 LSAM, 이렇게 4층 방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상대로도요. 이제 한국이 이제 천궁 1, 2하고 그리고 이제 LSAM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하게 됐었을 때 그러면 글로벌 리학의 수준은 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되는 나라가 드물죠. 이제는 미국, 이스라엘, 일본 잘해야, 그러니까 몇 안 돼요. 진짜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준 안에 들어간 수준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국가별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중국을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이제 방공 체계 개발에 이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사실 중국은 꽤 일찍부터 이 방공망 구축에 꽤 진심인 나라였어요. 2000년 초반이죠. 러시아의 S-300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개량해서 HQ-9이라는 어떤 방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 배치하면서 이제 개량형까지 만들면서 이제 중국의 8개국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HQ-10이라든가 HQ-22 같은 다양한 어떤 방공 무기를 201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개발 생산해 오고 있고, 이게 또 중국 특징 중에 하나가 개량에 돈을 아끼질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성능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요즘에 이제 대만 관련해서 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영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군사적 압박을 이제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공 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대만도 사실 중국의 위협에 일찍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을 많이 들인 편입니다. 80년대부터 자국산의 티엔쿵, 이 미사일 시리즈를 잇따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초기형은 비록 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이제 개량형인 TK2부터는 이제 사거리 정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제한적이나마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췄다, 이렇게 총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는 더 발전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패트리엇 팩3와 어느 정도는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TK3도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과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쪽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일본은 지금 이 독자 개발하고 이 미국제 도입을 병행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일본의 방공 체계 현황은 좀 어떤가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에서 수입한 호크 미사일 개량형으로 때우다가 독자 개발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03식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일정 수준 가능한 개량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네도 이제 개발과 개량을 또 모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도입을 하는 걸 안 하고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도 꾸준히 도입하고, 또 미국산을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뭐 SM6 같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도 미국과 공동 개발로 비용을 투자하고 어떤 완성품을 나눠 가지는 이런 리스크 분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국산만 고집하면 어떤 최고의 어떤 요격 체계 도입을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얘기를 해야죠. 예. 한국에 대한 방공체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낙후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한국의 방공망 그 과거엔 좀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우리나라 방공망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돌직구로 해서 박물관. 왜냐하면 중고도 이상의 방공 체계가 미국제 호크하고 나이키 허큘리스 두 종류였는데, 호크도 나이키도 50년대에 개발된 거예요. 심지어 60년대, 70년대 도입한 물건들이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 특히 심했던 게 이게 98년인가에 인천 있는 기지에서 오발이 났어요. 그러니까 발사가 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발사가 됐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죠. 예. 그 소리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이키 미사일 하면은 무조건 오발. 그게 98년 시점에는 이미 대만과 일본은 패트리엇을 도입해서 나이키는 퇴역을 시킨 지 꽤 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뒤로도 거의 10년 정도를 나이키를 더 썼어요. 그만큼 방공에 투자 안 한 거죠. 과거에 그 방공망 투자에 대해서 좀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 돈이 없다. 2. 북한의 무기 공군이 급속도로 노후화됐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 쓴 우선순위를 방공망에서 자꾸 떨려놨고, 그다음에 북한이 80년대 이후에 외화가 없어가지고 공군력을 현대화를 못하고 있으니까 뭐 구식 미사일로도 되겠지, 어떤 그런 방심했던 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선 나이키를 대체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운영하던 중고를 도입해서 패트리엇을 배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10년대부터는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국산 미사일인 천궁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천궁2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불과 10년이 뭐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 70 그 낡은 미사일들만 가지고 버티던 우리나라 방공망이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는 첨단 방공망을 운용하는 상전벽해 격세지감, 진짜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네, 이 한국 그리고 뭐 일본, 뭐 중국, 뭐 북한 이런 이 각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방공망 체계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방공망 체계에 대한 앞으로 어떤 흐름들을 예상을 하시나요? 어느 나라나 다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위협도 위협이고 북한도 북한이고, 지금 중국과 북한 모두 위협을 심화시키면 떨어뜨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방패를 할 수 있는 방공망도 꾸준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생각해서라도 투자를 못 아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꽤 핫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신궁이나 뭐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더로 적을 감지를 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미사일 끝에 달린 적외선 센서, 즉 탐색기가 적기에서 나오는 열을 끝까지 추적해서 격추를 합니다. 바로 이 눈을 만드는 곳이 이 i3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중위협이 앞으로 고도화될수록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의 민감도, 이 해상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뭐 최근에 동사는 이 T2SL이라는 차세대 센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기술보다 더욱더 이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즉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이 물체들을 추적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차세대 요격 미사일 이 시스템에서 핵심 부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단어 있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자, 여기서는 국내
유일 이 적외선 영상 센서 생산 양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에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감지를 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열 화상 센서, 즉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데 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게 해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외선 센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 뭐 이스라엘 포함해서 단 7개국만 보유한 기술인데 그중에 한국에서는 i3 시스템이 자,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요약을 해본다면은 자, 이 압도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내 군수용 적외선 센서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군이 미사일이나 전차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 즉 눈은 거의 무조건 이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성비, 그리고 기술력, 성능은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게 됐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K방산이 앞으로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넓혀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공망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